옛날 말에 인생 70고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70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옛 얘기일 뿐입니다. 요즘 인생 70은 막바지가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오히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이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30년은 웬만한 사람들의 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헛되이 지루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을 버릴 때 인간은 주저앉아 절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만 했지 찾아오는 노년에 대하여 보람있게 맞이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70대의 나이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늙은이일 뿐입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며 굳굳하면 아직 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시기일까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이 87.7세입니다. 이는 몇 살까지 사는가라는 평균 연령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확히는 몇 살에 죽는가에 대한 평균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병 치레하며 사는 기간으로 남성은 9년간, 여성은 12년간.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평균 연수를 나타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데,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73세, 여성은 75세, 다른 사람의 병간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치매로 병석에 완전히 드러눕게 될 수준은 아니라도 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남성 9년간, 여성 12년간은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뺀 수치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상의 수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인생 100년이라고들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100세를 넘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아주 활기찬 100세 전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100세 시대라 해도 모두가 90세,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90세, 100세를 맞이한다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병간호를 받으면서 병석에 누워 지내기만 하거나 치매가 되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앞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차이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또는 주변 지인들 중에는 건강 수명의 평균치를 넘어서고도 원기왕성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건강 수명의 평균치는 넘었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나아가서는 지금부터의 인생을 한층 더 만족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책은 마음부터 준비하는 100세 현역을 위한 70대의 삶에 대한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화의 갈림길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하시고 100세 시대의 자신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대부분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던 초기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진단 결과를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40대, 50대 건강진단에서 처음으로 이상 수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주눅이 들어 당연히 의사 지시에 따라 정상치가 되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등을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반적으로는 이상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초조해하며 의사에게 들은 대로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이 될수록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같은 것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진단이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면 왜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이렇게나 긴 것일까요? 아마 지금 평균 수명 가까이까지 살고 있는 남성은 과거 회사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은 대부분 전업주부들이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진단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명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실제 통계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80대, 90대 건강한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태어나서 건강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은 각자 나이도 체형도 다릅니다. 성격이나 사고방식도 다르죠. 생활환경, 일,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개개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온전히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결국 죽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입니다. 죽을 때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웠다고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하며 죽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때 만족하며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과 불만족스러운 노년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본인의 주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밝고 희망적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까 합니다. 즉, 70세를 넘어서도 즐겁고 충실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따뜻함도 있고 나이 드는 것에 희망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인생을 완수하고 싶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행복한 고령자가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개인차가 커지게 됩니다. 2060년이 되면 국민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인생 100년 시대는 고령자가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만의 획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인가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현역 세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대체로 일정한 범위 안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과 가장 안 좋은 학생 간의 지능지수는 대체로 80에서 120 정도입니다. 50m 달리기를 하면 빠른 학생이 6에서 8초 정도이며 늦은 학생도 15초 정도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기껏해야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세 고령자들끼리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려 말도 못 알아듣는가 하면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난 업적을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달리기나 수영할 정도로 운동 능력까지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을 때보다 신체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개인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선은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건강해지는 방법을 모른다. 야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야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했던 사람한테 야구를 배웁니다.
축구든 스키든 기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로 선수는 아니라 해도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의 유경험자로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것이죠. 한편 스포츠의 세계에는 트레이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수가 다쳤을 때 응급처치나 재활,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한 지도를 하지만 경기를 잘하게 하는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 노화 예방이나 건강한 장수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면 좋을까라고 하면 적어도 의사는 아니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이래서는 이런 병이 생깁니다라고 말해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이지 행복한 노후를 구축할 방법이나 활기차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뛰어난 조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제로 상태, 즉 평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혹시 의사가 건강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의 모음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평지에 있는 사람이 보다 위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저것이 좋습니다라며 해야 할 것을 더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를 모범으로 삼으면 지금보다 더하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 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활기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젊고 활기찬 80대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속에 행복한 고령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인생 100년 시대에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가 됩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종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완수해가는 도중에 늙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하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의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 삶의 본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앞에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 기능과 다리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의 몸에 익힌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사람은 왜 치매가 되는 걸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입니다. 85세를 넘겨 사망한 사람의 부검 결과 거의 전원의 뇌에서 알츠하이머 뇌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80대가 돼서 발생한 치매의 경우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늦었습니다. 사실은 발생 20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증상 발생 후에도 진행은 계속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즉, 치매는 병이라기보다 노화에 가까운 것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나이가 들면 근력이 쇠퇴해서 운동할 수 없게 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며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의 증상 발생 연령 데이터를 봐도 이는 명백합니다. 대략적인 수치로 보면 60대의 증상 발생은 1%이지만 70대 전반은 3에서 4%, 70대 후반은 10%, 80대 전반이 되면 20%를 넘고 여기부터 갑자기 증가해서 80대 후반에 40%, 90세에 60%, 95세에는 80%의 사람이 치매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치매가 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치매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것일 뿐.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치매가 발병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역시 이것뿐입니다. 즉, 지금 이때 좋아하는 것을 하며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재미없고 시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보람도 없이 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면 뇌가 손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치매 증상 발생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루틴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로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철을 타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 모르는 곳에서 산책을 하면 전두엽은 풀가동하게 됩니다. 고령이 되면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단골 가게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나 새로 개척한 가게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같은 가게에서 같은 것만 먹고 있다가는 전두엽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요리도 전두엽에 자극이 됩니다. 70대 남성 중에는 지금까지 거의 요리를 해보지 못한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간단한 요리부터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은 전두엽 노화 방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80세부터는 3가지 인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85세를 지나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해보면 신체 어딘가에는 암이 있고 뇌에는 알츠하이머형의 병변을 볼 수 있으며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80대 고령자는 여러 가지의 질병의 싹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질병의 싹은 언제 발병할지 모릅니다. 건강 상태가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참거나 무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여러 가지의 참아야 할 것과 무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음의 세 가지는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약을 참으며 복용하기. 두 번째, 식사를 참기. 세 번째, 흥미있는 것을 참기. 이 세 가지의 참기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게 80대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행복한 고령자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80세부터는 약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시다.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니 이를 위해 약을 복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버려 암과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의료는 장기별 진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을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장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장기 기능은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특정 장기의 치료를 하면 다른 측면에서 악영향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약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면 순환기내과에서 혈압 강압제를 줍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이 나오죠. 게다가 혈당치가 높다고 하면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또 약이 나옵니다. 전문 과목별로 각자 약을 처방해서 정신 차려보니 모두 15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약을 계속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큰 손상을 줄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면 약은 독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고령자일수록 약을 다재병용하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물론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 활동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약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80세가 지나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령자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도 삼가며 살아왔는데 이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중 하나는 80세가 넘으면 식사를 참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적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아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하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홈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생존 곡선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흡연으로 몸이 상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겠지만 흡연을 하면서도 8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무리해서 금연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먹고 싶은데 건강에 나쁘니까 참아버린다.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 무리해서 운동한다. 좋아하는 술, 담배를 건강을 위해 참는다.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이도 들고 해서 참는다. 효과를 못 느끼지만 오래 살기 위해 약을 계속 복용한다. 모두 참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사실 참거나 무리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분명 60대 정도까지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서까지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예전에는 인생의 목표라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생 100년이라고 해서 목표가 느닷없이 20년이나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80대에게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 운동, 걱정, 배려 등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참고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다가는 몸과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하나는 충격이 작다고 해도 자꾸 누적이 되면 확실히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인생 100년이라는 말이 역으로 80세의 벽을 더 높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면 개미의 사는 방법을 미덕으로 받아들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참고 힘껏 노력하는 개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한 나머지 즐기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반면 배짱이의 경우는 최후의 최후까지 즐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특히 먹을 게 넘치는 지금은 계속 즐기며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둘이 동시에 죽는다고 하면 개미와 배짱이 중 과연 어느 쪽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독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미가 한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나날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사실 현역 세대라면 그런 인생을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80대라면 배짱이처럼 즐기며 살아도 천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더욱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두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몸에 나타난 노쇠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정작 필요한 지팡이, 보청기, 기저귀 같은 노인의 상징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 기저귀를 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진 사람은 요실금 걱정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외출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는 멀리 외출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면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한지 어떤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겠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귀여움을 받습니다. 물론 반짝반짝 빛나고 토실토실해서 이론의 여지없이 귀엽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온몸을 맡긴 채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태어나고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계호를 받으며 죽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인생 드라마가 있고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지요. 마음의 병이 원인이라고 하는 부덕이나 불운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인 동시에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처럼 일하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고맙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행복에 관한 힌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기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아기는 사소한 것에도 열중하고 크게 웃기도 하며 뭐든지 즐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같을 순 없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이란 역시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겨야지만 비로소 인생 100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 앞으로 20년 행복한 고령자로서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